아니요. 자, 공명점에서는 세유의 관성이 임했다는 그 자체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두는 건데, 이것이 여기 세유에 임하지 않고요. 이를테면은 여기에 다른 데 임했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손이 태신됐다. 그러면 이것은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세유에 임하지 않고 이 손이 태신됐다면 명예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다고. 비록 세약한 용신이 되지만 세유에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손이 태신됐죠, 태신. 그죠? 그런데 원령을 얻어가지고 있으니까 뭐요? 왕상자잖아, 왕상자. 자, 태신의 작용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태신의 작용은 아까 네? 태신은 충할 때 하고 또 치댈 때 한다 그래, 치댈 때. 그러니까 술이 되거나 또는 진이 되거나 할 때 태신작용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 보니까 합할 때도 태신작용이 멈추는 경우도 있어. 예. 자, 그래, 이거는 신유월에 될 수도 있고, 왕상을 얻는 신유월에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얘를 충하는 진이나 이 술이나 요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충할 때 일어날 확률이 있으니까 이거는 진월에 찍어주는 게 더 정상적이지 않겠는가, 라고 보여져요. 그래, 공명점에서는요, 세유의 간이 임하면서 손이 태신돼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 아니라, 이를테면은, 이것이 세유이면서 이렇게 태신됐다 이거야, 이게. 그러면 이 관성이 세유에 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이럴 때는 이건 안 돼요. 아무리 태신됐다 해도. 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유가 일단 용신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 요거는 공명점은 이렇다. 그리고 취업, 옛날에는 뭐예요?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야? 농공행상이잖아, 농공행상. 그죠? 먹고 사는 게 상업, 농업, 공업. 그죠?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직업이 다양하지가 않아. 하지만 요즘은 직업이 무진장 다양하잖아요. 하나의 주특기만 잘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사는 게 현대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오늘 이렇게 또 탁 오면서 생각하는 게, 야, 어떻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먹고 살았지, 내가? 이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 비생산적인 거 아닙니까? 비생산적인 거. 지금도 선생님들 가르치는 것도 비생산적이죠? 먹고 사는데 이거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 사실. 맞나요? 정신적인 거지.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게 비생산적인 걸 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업이 참 많다. 그래, 요즘은 그런 직업을 볼 때, 공무원 시험을 볼 때는 관을 중요시 여기지만 일반적인 회사적인 문제를 볼 때는 간이 문제가 아니라 재성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 그리고 손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 손이라는 것도 뭐예요?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술이 된다. 기술. 알겠죠? 자, 이거 해가지고 이제 진신, 태신에 대해서 공부는 다 끝나고 지금서부터는 또 충중, 봉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72번 보니까 그거 저기 나왔네. 자리 유지를 물으면 관용신. 자, 선생님들 사람들 때에 따라서 왜 그런 얘기 잘 묻는다 그랬어요. 지가 회사 사표 내면 지 맘 아니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꼭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또 꼭 따져요. 나 회사 사표 쓰려고 했는데 사표 받아주겠느냐고, 막 이런 거. 그걸 왜 물어, 묻기는. 그죠? 뭐요? 그냥 확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죠?
그렇겠죠. 아, 자식들 꼭 그러면서 와가지고, 야, 나 지금 사표 내가 써가지고 왔다. 우리 친구는 저번에. 야, 사표 써가지고 왔다. 사표 받아주겠냐. 이러면서 사표도 보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이 자식 꼴값 하네. 이러면서 점쳐봐라. 그랬더니 세유의 간이 딱지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사표 회사에서 넌 아직 조금 더 필요로 하는가 봐. 안 받아줄 것 같다. 이랬더니만 사표 딱 냈더니 사표를 확 찢어버리더래요. 진짜로. 간이 지사하니까. 그리고 우리 또 뭐 카페 지금 활동하시는 분 어떤 분도 얼마 전에 와가지고 그 회사 그만두고 싶어서 죽겠대요. 그래가지고 점을 딱 쳐봐라 이랬지 내가. 점 딱 쳐보니까 세유의 간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직장을 그만두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일거리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했더니만 지금 반 죽으려고 그러대.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것이냐 물었을 때 손이 임하면 그만두게 되고 관이 임하면 절대 그만두지 못한다는 거. 이 휴가가 받아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휴가가 요번에 이제 휴가를 가려는데 휴가가 잘 받아질까?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럴 때는 세유의 간이 지사면 안 받아진다. 그리고 네, 손이 임하면 받아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재미있습니다, 이런 거. 이게 육효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 직장점에서 최고 중요시해야 될 게 편안하겠는가 뭐 이런 걸 물을 때는 손이용신인데 그냥 일반적인 점을 쳤을 때 손이 임했을 때도 가끔가다 잘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참조하셔야 돼. 어떤 점 치면서 그 기분을 잘 못 맞추면은 점이 많이 틀려지니까 그런 거 잘 참조하세요. 다음에 충종봉합하고 합쳐봉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충종봉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먼저는 흩어졌다가 나중에 합치는 게 충종봉합이고 합쳐봉충은 먼저는 합쳤다가 나중에 깨지는 게 합쳐봉충이에요. 그래, 젊은 부부가 와서 점쳐서 우리 부부가 해로 하겠는가 점을 쳤다면은 합쳐에 봉충이 나왔다면 지금은 잘 살지만 니네는 헤어진다는 얘기고, 충종봉합을 가져온 사람이라면 지금은 헤어졌지만 나중에 잘 살 수 있는 게 충종봉합이에요. 그래, 합쳐봉충하고 충종봉합은 천지차이예요. 그래, 충종봉합, 합쳐봉충은 때에 따라서 용신을 구별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 판단해도 80%가 적중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만큼 좋아요. 합캐를 만난다는 게 그만큼 좋아. 단 문제되는 건 합캐를 만났을 때 원수진일이라든가 빨리 일이 해결해야 되는데 육합계를 얻는 거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해 가시죠? 자, 합자는 치하여 충자는 산냐다. 그래, 이거는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다 들은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74번에 나가서 무역을 하면은 제복이 어떠한가를 물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제복을 물었을 때 재성이 용신인데 재성이 외캐에 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캐에 거하면서 특히 청룡에 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다 달러똥 벌어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어떤 손님을 와서 딱 점을 쳤는데 외캐에 재가 왕성하게 임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생하면서 청룡이 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외화 획득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중소기업 그 사장 이상급의 점사를 친 거예요. 외화 획득 2차지, 내캐 임제, 임청룡,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요거 선생님들이 다 끝나고 시간 나면은 2차 지장하고 하지장을 조금 배우고 또 대정작계를 배울 거예요. 대정작계. 대정작계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숫자 풀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있어요. 거기 자강징결이라고 있어. 선생님 자강징결 책 가지고 계세요, 여기? 없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 외캐에서 재성이 이렇게 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뭐예요? 달러 받아들이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충중 봉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육합계도 됐죠, 또. 자, 선생님 봐봐. 육충, 그죠? 요유충. 반음, 육합, 합캐. 그죠? 또 진술충. 그죠? 캐상이 어때요? 정신이 없죠? 그래, 이런 걸 보고 정신이 없으면서 캐상이 좋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없게 돈 벌어들인다고 얘기하고, 이게 만일 연애하는 사람의 점을 쳤다면은 뭐예요?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가 뭐가 돼? 반복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 이런 걸 보고 니네는 2번 헤어지고서 3번째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왜? 헤어졌다, 만났다는 걸 뭐 한 7, 8번씩 하는 애들도 있던데? 정신없습니다. 그런 캐가 나올 게 이런 캐가 나와요. 막 육합계, 육충계 막 이렇게. 아까 어떤 분이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어떻게 되겠는가, 남자하고 어떻게 됨치게 되는가, 세유의 손이 임해서 헤어져요? 살아요? 헤어지겠죠? 근데 손이 동해가지고 재로 갔어. 아니, 관으로. 뭐예요? 그렇죠. 못 헤어지겠죠, 또. 근데 그게 또 보니까 신자진 삼합을 틀었어. 세유의 진토라는 손이 임했는데, 하산역계를 얻었거든요. 다음에 또 자수라는 관성으로 하출했단 말이야. 하산염은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간투병진 진호신, 신금이 이렇게 신자진 삼합을 틀었는데, 이게 헤어졌다가 손이 임하니까 헤어졌다가 만났다 했는데, 이게 삼합이 틀어지면 매듭이 확 묶여져가지고 뭐예요? 끈이 풀어지지가 않아. 괴로운 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 이거는 나아가서 무역을 하면 제복이었다 한가 물었는데, 반은 캐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뭐예요? 많은 재물을 벌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외캐에서 흥하면은 멀리 가서 장사를 하라 그러고, 내캐에서 재물이 왕성해 보면 근방에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자 묻는 사람들. 그러면은 제가 박기왕하면은 멀리 가서 장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역마제면은 때에 따라서 뭐예요? 가게 차에다 싣고 다니는 거, 그런 걸 하라 그러기도 하고. 이해 갔죠? 자, 여기에 나오네. 물건을 쌓아주는 자, 정탐자, 파는 자, 탈하자. 그래, 정탐자, 탈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 가게에서 하는 사람을 뭐예요? 정탐자라고 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파는 걸 보고 탈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외캐 왕하가 제가 발동하여 나를 생하면 무역업이 마땅하고, 내캐에서 왕하게 발동하여 나를 생하는 자는 마땅히 국내에서 동네 장사가 마땅하다. 자, 그리고 이 정탐자든 탈하자든 간에 재가동하게 되면은 정탐자,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놓고 가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재가동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재가동하면 물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물건을 뭐예요? 저쪽으로 옮기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거야. 부산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때에 따라서. 또 재가공망마저도 그래. 재가공망마저도 물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재가공망 맞잖아요. 그러면 공망이라는 건 뭘 뜻해요? 부실함을 뜻하지. 부실함. 그러니까 손볼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옷을 샀는데 옷이 뭐예요? 곰팡이 쓰는 거예요. 곰팡이. 다시 빨아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자, 다음에 금전을 빌릴 수 있을까? 금전을 빌릴까 물었으면은 금전이라든가 카드라든가 이런 거 뭐든지 빌릴 수 있는가 물었을 때는 뭐가 용신이 되냐면은 뭐 용신?
제용신. 카드를 빌릴까, 누구한테? 우리 형제한테 카드를 빌릴까, 이렇게 물을 때는 제용신이에요. 왜 겁없는 인간들 많죠? 나는 저기 압구정동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애인한테 카드 빌려줘가지고 걔가 막 한 2천만 원씩 긁어가지고 도망갔거든요. 그럼 그것도 죽도록 갚는 여자들.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런 거야. 예, 바보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래도 봐가면서 사랑을 해야지. 안 그래요? 봐가면서. 내가 진짜 사랑할 사람이 가치가 있는가. 선생님들 그런 거 있어요. 여자가 이 길 가다가 진짜 마음에 들고 괜찮은 사람이면은 뺨때기를 후려쳐서라도요, 나랑 같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때려서라도 데려와서 살아야 돼. 가치 없으면은 살 필요 없는 거죠.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가치 없는 사랑은 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길거리를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쌍! 이러면서 속으로. 인생 한 번 태어났는데, 그죠? 뭔가를 하나 족적을 남기든지, 한 분야에서 그래도 뭔가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서 죽어야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만. 그래서 제가 유튜브 공부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거야. 그죠?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뭔가 하나는 남기고 가야 돼요. 남기고 가는 거 자식만 남기지 말고 뭔가 이 사람들한테 적어도 죽어도 언젠까지 그 기억 남을 수 있는 사람은 돼야지. 안 그래요? 그래, 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책을 한 권 쓰는데 자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책을 쓰라 그러더만요. 그래, 이 자식이 똑똑하고 좋은 자식이면 몇백 년 후손까지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 티미티미하게 써놓으면은 단 몇 세기도 몇십 년도 못 살고 가잖아요. 그래, 요즘 이 책이라는 게 사실 역학책 같은 데 보면은 그거 무슨 책이냐 이렇게 싶은 거 무지하게 많잖아. 다 짜집기로 막 써놓은 거. 그런 책은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도. 그래, 이게 40일 만에 완성하는 육교학도 이거 좀 제대로 쓴다고 썼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자식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다음에 판매할 때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한 몇백 년 살 수 있는 자식으로 만들어 놔야지. 이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목숨 한 번 태어났으니까 아주 쌍 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쌍. 누구 말더라. 대차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금전을 빌릴 수 있을까 물었는데 이 점사는 어때요? 캐 자체가 육충깨. 그쵸? 갑진, 인묘가 공망. 자, 그리고 묘술합, 진유합. 그래서 이걸 보고 충중의 봉합이라고 그래요. 충중의 봉합. 그리고 재성이 용신인데 응요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응요가 공망 맞았다는 것은 돈을 빌릴 곳이 없다. 그리고 응요가 형충파해로 다 깨지면은 돈 빌릴 곳이 진짜로 없는 건데 이거는 충중의 봉합인데 충은 먼저 거절을 뜻하는 거예요. 거절. 노. 그래, 제가 충중 봉합의 형상이 나오는 학생한테는 얘기하기를 너는 학교에 한번 떨어진 다음에 합격하는 그런 비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공무원 시험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충중 봉합 나오면 떨어졌다가 다시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가세요? 그래, 충중 봉합. 그래, 이것도 한번 거절했다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언제냐? 응요가 공망이니까 저쪽에 가서 장소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누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없다. 그러면은 그 채워지는 때가 언제예요? 갑인일날 채워질 수도 있다. 갑인일 되면은 인묘가 벌써 공망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이 재성이 해수인데 재성이 너무 약하죠. 그래, 합하는 날 이거 합하고 이게 공망이 출루하는 거니까 갑인일날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셔요? 갑인일날 돈을 얻겠다. 응요가 락공망명 이걸 보고 저기 청금부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복서정종을 보면 청금부라는 책이 있는데 응요공망 찾아 실망이라고 있어요. 응요가 공망이 되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실망한다 이런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응요가 공망 맞으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실망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것은 충종의 봉합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선생님들이 봐봐요. 용신 하나를 놓고 볼 때 재성이 용신인데 재성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디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월가일로부터 다 되고 또 정효에다가 그죠? 그리고 일진의 임묘까지 됐는데 이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형상이거든요. 왜 얻었냐면은 충중의 봉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충중의 봉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웃긴 게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걸 좀 쳤어요. 동네 개를 들었거든. 동네 개가 회사 사원들끼리 돈을 하는 그걸 들었거든. 근데 캐상이 6층개야. 그래가지고 못된 건데 보니까 충정 어떻게 됐냐면은 좌우충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치는 날이 축월 미일이야. 이게 재성이고 재성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부성이고 세요고 그런데 육충개잖아요. 그죠? 제가 힘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보면 자축합 오미합을 맞은 거잖아. 그쵸? 그래 내가 안 됐다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글쎄 뽑기게 했는데 꼴찌했거든. 꼴찌 했는데 1등한 사람이 나 돈 필요 없으니까 너 써라. 이거 딱 주더라. 이게 충중봉합이 나오니까. 그래 안 됐다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대. 그게 참 이게 육효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충중의 봉합. 아까 하 선생님이 쟤와 쟤끼리 뭐가 일어났어요? 재충이 일어났잖아. 진술충. 그래더니만 그 여자분하고 그런 싫은 소리를 조금 하는가 봐요. 재충. 내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속에서 몇 번씩 다툼이 일어날 건데 부인 사모님하고 다툴 거냐 마냐 막 이런 어떤 다툼이 있을 것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했으면 선생님이 그런 얘기 안 하셨을지도 모르죠. 그죠? 점 틀려야 돼 이러면서 그래 이런 거는 충중봉합이 돼서 그래요. 그래 이거는 여기에 보면 전월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러 갔는데 돈을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거는 거절당했다가 다시 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충중의 봉합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계 잃어버리면 뭐가 용신이 돼요? 재성이 용신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하고 시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점 한번 쳐봤는데 재성이 용신들어요. 진토 형제가 해수로 재성으로 하출하더라고. 근데 세유의 자수 제가 임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확인해 보니까 가지고 있더래. 그래 언제 찾을 수 있냐니까 이게 축일날 찾을 수 있어요. 축일날. 가지고 있는 건 벌써 확인이 됐는데 축일날 준다 그러더래. 축일날. 신기하지 않아요? 자. 선생님들도 빨리빨리 다 고수되셔가지고 적어도 한 10번 점치면 6번 정도는 맞으면 돼요. 6번 정도만.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10명 점쳐가지고 6명 맞춰주면 되잖아요. 6명.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6명이 계속 10명은 만들어 온다니까요. 근데 조금 더 잘하셔가지고 한 8명 정도 만들면은 그때서부터는 손님이 버글버글 해지는 거예요. 저는 한 4명만 맞추는가 봐요. 없어. 조금 있다 보면. 자, 카드 같은 것도 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제가 용신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다음 주쯤에 제가 자강진결을 한번 가져올 테니까 그걸 복사해가지고 한번 공부해야 돼. 다 한문으로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되게 간단해요. 한문. 아주 일상적인 그런 한문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이런 게 다 한문으로 써 있기 때문에 보면 괜찮아.